네, 안녕하세요. 새 정부의 경제의 신호. 이게 뭐랄까, 마치 라디오 채널 두 개를 동시에 틀어놓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한쪽에선 막 성장을 외치는데, 다른 쪽에선 기업 규제를 강화하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2대12 문화일보 사설도 바로 그 지점을 좀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이 상반된 신호, 그 속에 진짜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야?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엇박자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혼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깊은 정치적 계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긍정적인 쪽부터 좀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기업 활동, 성장, 이거 뒷받침하겠다 약속했잖아요. 네, 했었죠. 심지어 대통령실의 경제성장 수석이라는 자리까지 새로 만들고 잠재 성장률 3% 회복, 이걸 목표로 딱 내걸었고요. 맞아요. 그 경제성장수석 신설은 상징성이 꽤 크다고 봐야죠. 정부가 그만큼 성장을 중요하게 본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요. 그리고 G7 정상회의 가기 전에도 재계 청수들 만나서 협력 당부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이건 확실히 성장 드라이브 걸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분명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행보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메시지랑 동시에 나오는 바른 법안들 때문인 거죠. 바로 그거죠. 제일 논란이 큰 게 역시 노란봉투법, 그 노동조합법 개정안. 네, 노동법 2조 3조 개정안이요. 이게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원청 책임 강화하고 또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고 과거에 2번이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건데 이걸 다시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네, 이르면 12일 본회의 처리 목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재계에서는 당연히 불법 파업 늘어날 거다, 산업 현장 혼란 올 거다 이런 우려가 크고요. 그렇죠. 이게 원청의 사용자 범위 이걸 넓히는 게 핵심인데 이게 사실 노사관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협력업체 관계라든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많죠. 노동계의 수건 사업인 건 맞는데 워낙 재계 반발이 거세니까요. 거기다 주 4.5일제 공약, 이것도 비슷한 맥락 같아요. 장기적으로 주 4일제까지 간다는 건데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당장 기업들은 힘들죠. 특히 중소기업. 그렇죠. 임금 삭감 없이 그냥 시간만 줄이면 당연히 인건비 부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죠. 네.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적 흐름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속도랑 방식이죠. 그 생산성 향상 방안이라든지 임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게 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나 고용 위축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론조사 보니까 실제로 신중론이 더 우세하더라고요. 즉각 시행보다는. 네, 이데일이랑 대한상해 조사였죠. 국민들도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노동환경 변화 우려에 더해서 아예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법안도 있어요. 상법 개정안. 아, 네.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이걸 기존 회사에서 회사닉 주주로 확대하는 거요? 네, 이게 언뜻 들으면 소액주주 보호 강화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죠. 명분은 그런데 재계에서는 이게 오히려 단기 이익만 쫓는 주주들의 경영 개입을 부추길 수 있다. 아니면 배임 소송 남발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행동주의 펀드 활동 강화될 거라는 우려도 있고요. 네. 특히 그 감사위원 분리 선임할 때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묶는 거. 이것도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인데 유예기간도 없이 법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고 하니까 좀 부담이 크죠. 거기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까지. 와, 정말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규제 얘기가 나오네요. 네, 동시다발적인 느낌이 좀 강하죠. 국민들은 근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까 그 여론조사 얘기 나왔지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노사 자율에 먹기자 이런 의견이 절반 넘었고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걸 제일 많이 꼽았다고 하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노동권 보호나 공정경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기업 활력 떨어뜨리고 성장 발목 잡는 방식이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전문가들은 결국 잠재 성장률 높이려면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좀 구조적인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의 다들 얘기하고 있죠. 그럼 결국 대통령은 성장 외치면서 기업 만나고 여당은 또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법안 막 밀어붙이고
이 상황 문화일보 사설에서는 이걸 단순 역할 분담 넘어서 손목 비틀기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제기하던데요. 네, 그런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상반된 신호가 계속 나오면 아무래도 기업들은 투자 망설이게 되고 좀 보시적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겠죠. 네. 결국 진짜 성장을 하려면 정부랑 기업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필수일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 두 사설을 통해서 새 정부 경제정책의 이 상반된 두 얼굴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성장 엔진을 켜려는 의지, 근데 동시에 기업 활동의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는 입법 움직임, 참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 팽팽함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그럼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어쩌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 자체가 새 정부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장,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와 기업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